오늘 이제 물건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 경매에서 종합 검색에서 보시면은 물건 종류가 되게 많죠. 근데 다들 이제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월세 수익이에요. 월세 수익. 그래서 이 월세 수익에서 그나마 조금 나은 게,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그나마 만족을 하시는 게 다가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다가구 투자를 뭐 종류는 많죠. 뭐 서울 쪽에 할 수도 있고요. 지방 쪽에 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다가구 투자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결론적으로 모든 부동산은 마찬가지예요. 입지예요, 입지. 예. 그래서 어 사실 서울에서 하면은 월세 수익률 자체적으로는 조금 떨어집니다. 왜냐면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대신에 시세 차익이 좀 크죠. 근데 이제 지방을 가면은 이제 지방도 지방 나름대로 입지를 가려야 되고, 당연히 서울도 서울 나름대로 입지를 가려야 돼요. 근데 이거 통으로 그냥 기본적인 맥락만 얘기해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월세 수익률이 그나마 좀 높고요. 시세 차익이 서울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집니다. 예. 물론 지방에서도 잘 되는 지역도 있긴 있는데, 그냥 기본적인 베이스 개념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다가구 얘기도 이제 주기적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냐면은 어 좀 따박따박 월세를 받아야 되시는 분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나이가 이제 60이 다 돼 가셔가지고 당장 이제 근로소득으로 벌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줄어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결론적으로는 다가구를 하는 게 제일 편하긴 하거든요. 뭐 그리고 기본적으로 현금이 한 2, 3억 정도 있는데, 내가 그래도 월세, 그러니까 이자 떼고 대출 받든지 해서 한 200, 300 정도는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은 사실 다가구 투자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입지가 제일 중요하고, 그런 이 입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현장을 당연히 많이 가봐야죠. 그래서 이쪽에 월세 시세라든가, 그 다음에 공실 유무라든가, 이쪽 동네에서 선호하는 어떤 뭐 집 스타일 뭐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세입자 유형, 이런 것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으로 생각하면은 완전히 학생 100%보다는 학생들은 또 방학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직장인 절반, 뭐 학생 절반 이런 데가 괜찮겠죠.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더. 그런 데가 보통 이제 서울에서는 뭐 서울에서 기준으로는 관악구가 이런 데가 좀 많긴 하죠. 예. 그리고 지방에서도 누구보다 뭐 대기업 일자리 수요 이런 게 워낙 빵빵하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그 도시 내에서 절반 정도는 그 도시 내에서 소비가 되고, 절반 정도는 그 일자리 수요로 소비가 된다면 그런 데가 좀 더 좋긴 하겠죠. 너무 100% 일자리면은 예를 들어 그 일자리가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 다가구도 마찬가지로 옵션이 많은 지역을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경매 물건에서도 지금 오늘 기준으로도 진행 물건으로 기준으로 해서 다가구 주택을 보시면요, 183개가 나오죠. 그럼 여기서도 당진 같은 어떤 지방도 포항도 나오지만은 안양, 비산동 뭐 쭉 내리시다 보면은 뭐 사당동도 있고요. 뭐 이 종, 그러니까 대전도 있고 대구도 있고 광주도 있고 울산도 있고 뭐 동작구도 있고 전국에 지금 130개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런 전국적으로 183개에서 입지를 좀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내가 어떤 걸 원하는지 정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나는 무조건 월세가 중요하다. 그러면은 사실 이 기준만 있으면은 지방에서 공실이 많이 없는 지역으로 하면 되는 거고요. 나는 월세 조금 덜 받아도 시세 차익이 있으면 더 좋겠다. 이러면 어떻게 보면 서울이라든가 조금은 더 대도시 쪽으로 와야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이런 좀
목적을 가지시고 하시면 되고,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입자도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우리 집 근처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각 지역마다 이렇게 다가구 밀집촌들 있죠. 이런 데는 관리해주는 업체들이 일반적으로는 따로 있습니다. 그런 거는 현장 가면은 스티커라든가 이런 게 붙여져 있고 전화해보면은 어느 정도 이런 비용적인 측면도 알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월세 플러스 관리비 개념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그렇게까지 많이 노력을 안 해도 월세를 받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월세가 뭐 소위 말해서 근데 가구 수가 보통 다가구가 19가구까지 있지만은 뭐 15가구라고 칠게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연체가 덜 되려면은 이런 세입자 유형이라든가 어떤 세입자들이 많이 오는지 이런 거를 내가 알고 들어가야 돼요. 예. 그리고 다가구는 또 좋은 게 뭐 대출도 뭐 이거는 그 스타일마다 다르긴 하지만은 한 70% 정도는 대출 나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뭐 많이 나오면 뭐 90% 얘기도 하지만은 신탁 대출로 하면 90%도 가능은 해요. 대출 부분은 사전에 조사를 어느 정도 하고 들어가셔야 해요, 당연히. 왜냐면 개개마다 차이가 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저는 다가구를 뭐 괜찮다고 보는 게 시세 차익이랑 월세 수익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거는 다가구이긴 해요. 근데 월세 수익이 좀 더 좋으면 시세 차익이 좀 작아질 거고, 시세 차익이 좀 더 커지면은 월세 수익이 조금 줄어들 거고, 예, 이런 조금 장단은 있긴 해요. 그래서 내가 좀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세 차익도 보고 싶고 월세 수익도 가지고 싶다. 예, 이러면은 다가구 주택을 이제 투자하시는 걸 추천은 드리고, 앞으로 이제 제가 다가구 영상도 조금 이제 꾸준히 올리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월세도 중요한데 시세 차익도 좀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지역별로 제가 이제 경매 물건도 보면서 계속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다가구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참고를 하셔서 월세랑 시세 차익이랑 한번 고민을 하시면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정해 보시면 되겠습니다.